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참 많은 사연이 많았죠. 조평통에서 입에 담지 못할 쌍욕, 또 정말 적절치 못한 그런 욕설, 비속어, 대통령을 향해서 날려보낸 그것, 그와 함께 대통령에게 날려보낸 조평통의 욕들은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모욕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끼고 한 이틀간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여진이 남아서 불쾌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미사일을 날리고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이제는 최전방 바로 통천까지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회장이 소를 몰고 갔던 통천, 정주영 회장의 고향, 바로 그 동해에 거기는 침략을 서로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군사합의에서에 써놓은 바로 그 인근 지역 최남단까지 내려와서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정조준입니다. 이 버릇, 북한의 이 버릇은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만 몰랐죠. 누가 몰랐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를 따르는 분들은 알아도 모른 척 했겠지만 북한의 속성을 몰랐다고 그런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북한에서 내려오는 간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빼놓고 모든 국민들은 북한의 그 도발적 또 공격적 틈만 나면 엎고 말도 바꿔버리고 마음대로 침략한다는 근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멀쩡하고 건강한 우리나라 2년 만에 다 거덜난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한 대목을 참 문 대통령의 그 말을 왜 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자유우파 즉 보수를 향해서 겨냥한 그런 말한 대목 아닐까. 다시 말하자면 보수를 향해서 보수 자유우파 국민들을 향해서 위협 커뮤니케이션을 한 겁니다. 뭔가 위협성을 느끼게 하는 위협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놓죠. 또 무엇인가 명문을 남기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할지라도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언어가 야릇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 좋지 않은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아 과연 이러한 내용들을 광복절 기념사에 올렸어야 할까? 매우 석연치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이 이제 그 평화공세, 평화경제를 빌미로 해가지고 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평화경제를 수없이 매뉴얼처럼 쏟아내다가 김정은이가 16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문재인식 평화를 깨버리고 남조선을 맞을 짓 하지 말라고 얼마 전에 포언했지 않습니까? 즉 남북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나니까 곧바로 김정은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맞을 짓 하지 말라. 이렇게 응답송을 불러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확실히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홀로 의연해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다.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24시간도 안 돼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문 대통령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형편없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어떡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에게만 쏟아지는 게 아니고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것이 곧 대한민국 국민이 자연인이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까지 모욕적이고 모멸적이고 자존심 상하는 이런 순간을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미사일 도발 때마다 침묵을 거듭하고 지금 이제 미사일 도발을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8번을 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던 이유가 마치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 때문에 북한 홀로 도발했었을 뿐이라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또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요동도 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부글부글 요동은 이미 지나서 부글거리고 온 몸과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8월 15일 날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 3, 40만이라는 거대한 인파가 모여서 문재인 아웃! 왜 이런 피켓을 들고 퇴진하라고 국민들이 폭우 속에서 포효를 하고 함성을 내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까? 정세 판단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8번이나 쏘아 올려댔는데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다고요? 평소와 같다고요? 불안에 떨기 시작은 이미 했고 이미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하면서 코스피가 사이드카까지 발동할 때부터 경제가 이제 큰일 났다. 먹고 사는 게 걱정이다. 그 다음에 북한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는 과거와 달리 지금 평화롭지 않았느냐고 반문하지만 국민들은 그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디로? 심장 속으로 가라앉아서 심장에서 부글부글 동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도발에 국민들이 요동치지는 않았지만 겉으로 요동치지는 않았죠. 국민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것 아닌가? 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존속해 나갈 수가 있는가? 걱정, 근심은 태산처럼 높아지고 그 대신에 분노와 가슴 뛰는 거부감이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하고 난 후 오늘 일찍이 북한의 조평통은 어저께죠. 아침 일찍이 조평통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를 비난하면서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며 마주 앉을 일도 또 마주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외쳐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했습니까? 하루에 2번 날렸습니다. 새벽에 그걸 날리더니 조평등 대변인이 또 1차에 이어서 2차 공격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이 합동 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 계산 없이, 처음에 이랬죠.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는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고자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래는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말이죠. 아무런 계산 없이 얘기했잖아요. 계산하면은 대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가짜 대화죠. 그러니까 이미 알죠. 이래가지고 또 대화할 겁니까? 북한에는 말이죠. 이해는 입니다. 그런 머리를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면 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 다시 말하자면 기분 좋게 그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나면은 계산이 되면은 대화해 주겠다는 건데
그들하고 대화를 해서 뭐합니까? 그들하고 대화를 해서 얻어오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뭘 얻었습니까? 심지어는 감귤까지 200톤까지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다 줘봤지 않습니까? 쌀도 있다 있고 안 받아야 했는데 받으세요 하고. 네? 이런 지경까지 달했는데 이제 뭘 달라 할까요?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돈 달라고 그러겠죠. 그리고 무기들 해제하지 말고 너희는 우리 속국이 되라 그러겠죠. 그 길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계산이죠. 다시 한번 그 말을 한번 상기해 보죠. 남조선 당국이 합동 군사훈련 연습이 끝난 다음에 아무런 계산도 없이, 그러니까 계산은 해라, 계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이 저절로 대화 국민이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 망상하지 마라 이거예요. 앞으로는 조미 대화에서 북미 대화죠. 북미 대화. 미북 대화입니다. 조미가 아니고 미조 대화. 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고자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래는 미리 접는 게 좋을 것. 이렇게 모욕했습니다. 경축사를 걷어찼다는 얘기는 바로 이게 뭐냐? 시각을 바꿔보라는 뜻입니다. 통미봉남의 그 전형적인 전술입니다. 이제 통미배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차 공격에는 웃기는 뻔뻔한 사람, 사냥 총소리에 똥줄 갈기는 주제, 이렇게 원색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사냥 총소리에 똥줄 갈기는 주제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북이 문 대통령을 조롱한 겁니다. 엄청난 조롱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입이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뭐를? 경축사를 갖다. 또 문 대통령이 뭐를? 이 사고 있잖아. 사고가 건전한지 상당히 의문이다. 정말 뻔뻔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일 문제까지 얘기를 했어요. 똑똑한 대일 대책이나 경제 타개책 없이 말재간만 부렸다. 이제 별거 다 간섭합니다.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줄줄 내리 읽어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아니 이런 얘기를 듣고도 이걸 공개 조평통 담화문입니다. 담화문. 1차, 2차에 걸쳐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듣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문 대통령은 정말 커다란 재앙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강력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통치력, 리더십, 모든 것이 재앙으로 돌아갑니다. 대통령이 가장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국토와 국민을 안전을 또 재산을 생명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미사일 공격과 더불어 이거는 언어적 파탄적 공격입니다. 이래도 대화하시겠습니까? 대화에서 뭘 얻으시라고요? 문 대통령의 대응 모습을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면밀히 주시하는 것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